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5월 28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상승하면서 출발한 우리 시장은 여전히 상승 탄력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엇갈리면서 마감한 뉴욕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 시장 계속 오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마감을 10분 정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마감을 10분 정도 앞둔 시점의 마감 동시호가 구간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0.62%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면서 3,185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977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마감 동시호가 구간을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의 분위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8만 원의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 들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오랜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3.7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총 4위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반면에 네이버는 0.28%가 빠지면서 약보합권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 살펴보시면요. 카카오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상승 탄력이 오늘 좋습니다. 5%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 23만 2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4% 빠지면서 12만 2천 원의 마감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98%가 빠지고 있고요. 삼성 SDI는 0.31%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1.3% 올라주면서 27만 2,500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마감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시면요. 지금 펄어비스는 전거래 종가와 동일한 58,3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95% 빠지면서 12만 5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 상승률이 가장 큰데요. 3.45% 올라주면서 13만 8,1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18%의 오름세를 나타내주면서 마감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분위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에서는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는 상승세가 큽니다. 3.38%의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33,65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시젠과 CJ E&M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이슈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코스피 지수와 비교를 했을 때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 반도체와 장비주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요. 트리플 호재를 얻고 반도체 업종이 주도주로 귀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리플 호재는요. 데이터 센터와 디램의 현물가 상승, 그리고 오스틴 공장의 신규 투자입니다. 오늘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었는데요. 지금 지점을 쉬어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두 종목 모두 조금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오는 2040년까지 본사와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2040 카본 네거티브를 위한 실행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사용하는 전력의 6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2040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사업 부문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의 4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획득한 인증은 사업 연속성 관리 시스템과 안전 보건 시스템, 환경 경영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경영 시스템 등 4건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 연속성 관리 시스템 인증 범위를 확대를 해서 전체 사업 부문에 대한 인증 획득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12만 5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재성 이슈도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커머스와 광고 중심의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신사업의 흑자 전환과 또 자회사의 기업 공개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투자 심리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점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카카오의 공매도의 거래량은 944억 원으로 전체 3위를 기록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은 전체에서 29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반도체 가뭄이 서서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는 올해 4월에 정점을 찍었고 이번 달까지 이어졌습니다. 현대차는 4월에 아산 공장의 가동을 2번 중단을 했고요. 이번 달에는 아산과 울산 공장을 4번 휴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련주는 연초에 최고가를 찍은 뒤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대차 아산 공장이 재가동을 했고요.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도 전 세계 공장을 다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자동차 공장 재개 기대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4.8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4,700원에 거래를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도 2.76%의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27만 9천 원에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와 전라남도, 중국 화유 코발트가 함께하는 사업인데요. 포스코 HY 클린 메탈이란 합작사를 만들었습니다. 합작사는 앞으로 유럽 배터리 공장의 폐전지 스크랩을 현지에서 블랙 파우더로 가공을 해서 우리나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 포스코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지금 0.97%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5만 6,5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B금융 보겠습니다. KB금융지주가 우리나라 금융지주로는 최초로 녹색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100억 원 규모인데요. 신종 자본증권 형태의 녹색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번 채권은 친환경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10년 콜옵션 형태로 1,100억 원, 3.6% 금리로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3.2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7,2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HN이 코스닥에 분할 재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종목이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HN은 에코프로의 환경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입니다. 에코프로 HN의 지금 마감 동시효과 구간 주가를 보시면 장중에 계속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29.9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6만 1,7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역시도 2.12%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가가 52,900원에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장중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오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양유업이었는데요. 종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종가 상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유업은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29.84%까지 올라가면서 57만 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우선주 역시도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24만 1,000원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모펀드인 한행컴퍼니의 경영권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오너 일가의 지분 53%를 인수하는 것이고요. 매각 가격은 3,100억 원입니다. 지난 2013년에 대리점 갑질 논란에 이어서요. 최근에 코로나19 치료 효과 발표까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 지분 전략 매각이라는 강수를 둔 만큼 소비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맞췄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이 모두 계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전거래일과는 다르게 좀 힘을 내준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MSCI 신규 지수도 이제 정확하게 좀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방향성을 좀 찾은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준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준 모습이었는데요. 종가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0.83%까지 올라주면서 3,191.9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장 후반이 조금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맞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보다는 분위기가 살짝 좋지는 못합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63% 오르면서 8만 1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 들면서 12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이버는 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에 LG화학은 3.61% 급등해주면서 83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입니다. 카카오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그래도 힘을 내줬습니다. 카카오는 2.4% 빠지면서 12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대차는 크게 힘을 냈습니다. 5.22% 급등하면서 23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1%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운수장비와 은행 업종은 3%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기계와 섬유의복, 제조업종에서는 1%가 넘는 상승률이 기록됐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겠습니다. 전기가스업과 운수창고, 음식료품, 서비스업, 그리고 통신업종들은 전거래보다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1,381억 원, 그리고 기관은 7,390억 원을 담아냈는데요. 개인 투자자만 8,920억 원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도하더니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6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어제는 매수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종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종가 상황을 체크를 해보시면 0.35%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977.4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하루 동안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우리 코스닥 시장 역시도 우상향 곡선을 그려줬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등락을 다르게 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3.45%의 급등 양상을 펼쳐줬습니다. 13만 8,100원에 거래를 마쳐줬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01% 올라주면서 17만 9,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 역시도 1% 넘게 올라주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6위부터 12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2종목 내에서도 엇갈린 양상이 펼쳐진 가운데 HLB는 3% 넘게 올라줬습니다. 33,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3.06%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고요. 통신장비와 인터넷, 금융, 출판 매체복제 업종들도 1%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들 이어서 보시면요. 유통업종이 가장 많은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1% 넘게 빠졌습니다. 이어서 종이 목재와 오락문화, 컴퓨터 서비스, 건설 업종들은 약보합권에 들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기관은 196억 원, 개인 투자자는 777억 원, 77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89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이어서 체크를 해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는 샀다면 오늘은 팔았고요. 기관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어제는 팔았다면 오늘은 사들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거세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양대 시장 그래도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주말을 맞이했는데요. 이렇게 기분 좋은 시장처럼 여러분들도 기분 좋게 주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